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유한양행 영상 오늘 찍을 건데, 일단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주가가 쉽게 못 가니까,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못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13만 원 구간.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받았다가 이탈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매물 소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너무나 단기적인 흐름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추세를 보면은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자, 추세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고점은 낮아지고, 그죠? 이거 뭐예요? 앞에 구간 매물대에서 밀리는 거죠.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밀리고, 그렇죠? 이렇게 밀리고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 고점 추세는 높이고 있고, 고점을 높이고 그다음에 고점을 낮추는 삼각 수렴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 추세를 지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하겠죠. 만약에 이 추세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더 11만 원, 11만 7천 원대 바닥 테스트를 하면서 내려오는 깃발형의 삼각 수렴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요,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왜 안 올라가냐, 왜 안 올라가나 이런 생각보다는 현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들어갔구나,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적인 파동을 봤을 때는 일봉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죠? 일봉의 흐름이 지금 어때요? 일봉의 흐름이 상승 후 눌림 패턴의 21선 지지하고 61평 밑에 있습니다. 이평선 뭐예요?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21선이 세력선이고요. 61선은 뭐예요? 61선 추세선이요. 세력선이 안 깨졌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급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력선이 결과적으로 옆으로 기어주면서 살짝 밀리고 61선 어떻게 돼요?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21선 20일 평균 가격이고 61선이 뭐예요? 60일 평균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세력선이 어떻게 옆으로 붙어 있고 61선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뭐예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 누구처럼 갈 수 있는 거예요? 알테오젠처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 요런 흐름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쵸? 요런 흐름으로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60일 이평선이 올라오잖아요. 60일 이평선 올라오면서 추세선을 깼어요, 안 깼어요? 추세선을 안 깼죠. 추세선을 안 깨고 어떻게 돼요? 21선은 밀렸지만 21선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추세선이 안 깨지면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밑에 구에서 얼마 올랐어요? 자, 저가가 얼마 부분이죠? 15만원, 15만원 부근이죠.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33만원까지 120%의 주가가 올라갔죠. 그럼 유한양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만약에 저점이 정확히 어디서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밀려봤자 추가적인 하락 거의 제한적이다. 저점 우리가 11만 5천 원 잡았을 때 여기서 두 배가 얼마예요? 23만 원이죠. 23만 원. 23만 원 가면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 20조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우리가 적정 시가총액이 25조예요. 25조. 20조에서 25조. 그럼 얼마예요? 25만 원 정도가 유한양행의 적정 주가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시장 점유율입니다. 자, 지금 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되어 있는 게 뭐 하나밖에 없어요? 타그리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친구 혼자 얼마네요? 8조 원의 매출을 냅니다. 그쵸? 8조 원의 매출을 내요. 근데 이게 이제 1차 치료제 시장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누가? 렉나자와 리브리반트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 1차 폐암 치료제 효과가 뭐가 더 좋아요?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효과가 좀 더 좋단 말이야. 사망 위험을 30% 낮춰주고 그 다음에 무진행 생존 기간이 9개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뭐요? 당연히 렉나자 리브리반트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게 첫 번째로 NCCN 등재, 우선 권고에 등재가 돼야 사용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미 9월 10일자인가요? 9월 10일자 이슈로 뉴스가 뜨면서 통과됐습니다. 요건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이 시장에 과연 침투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타그리소도 아스트라제네카사 할 거란 말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 뭐예요? 글로벌 제약사예요.
글로벌 탑 티어 제약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시장에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상 존슨앤존슨은 미국에서 1위 제약사입니다. 1위 제약사. 이 말은 뭐예요? 유통망 자체가 넓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존슨앤존슨과 계약되어 있는 병원, 계약되어 있는 의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의약품이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작은 회사가 아니고 큰 회사기 때문에 이런 로비 자금 또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사실상. 그죠? 미국은 어떻게 보면 로비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로비 자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로 뭐 할 거야? 자금들을 넣어서 시장을 개척해 갈 겁니다. 그죠? 분명히 아스트라제네카도 강력한 애들이지만 존슨앤존슨도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애들이요. 그러니까 둘 다 탑이란 말이야. 둘 다 탑. 우리가 시가총액만 잠깐 비교해 볼까요? 자, 존슨앤존슨 시가총액 얼마죠? 자, 526조입니다. 500조라고 할게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볼게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얼마야 시가총액? 320조예요. 누가 더 큰 회사예요? 존슨앤존슨이 더 큰 회사란 말이야. 그죠? 유통망이 누가 더 많겠어요? 존슨앤존슨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금력도 누가 좋아요? 존슨앤존슨이 좋아요. 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데 이 시장 개척 안 하겠습니까? 무조건 개척하겠죠. 왜? 8조 원의 시장 규모, 요걸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8조 원이라는 돈을 1년에 버는 거예요. 1년에.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1년에 8조 원이라는 돈을 버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너무나 지금 관거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리고 1차 치료제 시장의 타그리소가 8조가 나왔는데 이 시장은 10조에서 12조로 더 커질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폐암 환자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자, 1차 치료제로 타그리소밖에 없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성 문제가 있어요. 자, 항암제의 단점이자 좀 안 좋은 점이 내성이 생긴다라는 건데 쓰다 보면 이 약물이 안 들어요. 암이 이제 이 약물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가 안 된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없었는데 이제 뭘 쓰면 돼요? 렉나자 리브리반트를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매출이 더 늘어났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렉나자 리브리반트를 쓰다가 내성이 생긴 애들은 뭘 써요? 타그리소를 쓰는 거고. 그래서 내성에 대해서 조금 더 뭐한다? 조금 더 효과적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겼을 땐 원래는 다른 치료 옵션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치료 옵션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 안 하겠죠. 근데 지금보다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시선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 유한양행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앞만 보면 그죠?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목적지가 있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갈 거야. 그죠? 여기 서울이 10이고 부산이 30이라고 해요. 부산 30만 원 갈 거야. 갈 건데 목적지로 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 일자로 안 돼 있잖아. 어떻게 됐어요? 고속도로가 꾸부렁꾸부렁 돼 있고 주간에 휴게소도 있잖아요. 휴게소도 있잖아. 그죠? 뭐 하는 거예요? 달리다가 서울에서 어디까지 충북까지 찍고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유한양행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쉬어가는 거다. 쉬어가는 거.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하면 된다? 쉬어가는 구간 들어가기 전에 휴게소로 들어가는 구간을 찾아서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고 휴게소에서 쉬고 출발할 때 어떻게? 분할 매도한 거 다시 매수하면 돼요. 이거를 반복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너무 쉽지 않은 방법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도와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어제도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또 남겨드렸고 왜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는지 그죠? 이런 거 남겨드렸고 일단 특히 유한양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자, 유한양행 보면은 자 밑에서부터 딱 볼게요. 우리가 유한양행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거부터 봅시다. 일단은 우리 평단을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어떤 평단을 잡아왔는지. 자, 우리 평단은요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10만원, 9만원, 9만 1,000원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갔고요. 평단가 보통은 97,500원 정도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수익률이 거의 50%가 됐고요.
이 밑에 구간 저점이라고 해도 지금 자리에서 수익률 30% 이상 아마 찍혀 있을 겁니다. 30% 정도 될 것 같아요. 20% 후반에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냥 무작정으로 들고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내가 고속도로 휴게소 말씀을 드렸지만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다? 다시 분할 매수하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러한 5일선 있죠. 5일선. 자, 5일선이 이탈된다라는 것은 휴게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정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정표가 5일선 이탈한 순간. 그리고 21선을 달리는 순간 뭐예요? 이제 휴게소를 나와서 차에 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할 자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유한양행 봐봐요. 자, 유한양행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우리가 1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말했죠? 봐봐요. 자, 8월 29일 이쯤이잖아요. 8월 29일 요쯤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보세요. 유한양행 15만원 그죠? 15만원 14만 8천원에 3분의 1 매도 건다. 그죠? 3분의 1 매도 걸어요. 매도 건다. 매도 걸고 매도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서 사요? 매도가 안 된 사람은 어디서 팔아요? 18만 13만 자 13만 8,450원. 자, 이 구간. 자, 여기 가서 어떻게 하자? 여기서 자 3분의 1 매도. 그쵸? 이 구간에서 뭐 하자? 3분의 1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고속도가 들어가는 이정표가 나왔다. 3분의 1만 매도하자. 그죠? 익절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어디서 추가 매수했어요? 최근에. 봐봐요. 제가 완벽한 바닥은 못 잡지만 바닥 근처는 잡아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때 유한양행 3분의 1 매도했던 거 12만원, 12만 1천원에 매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부분. 정확하게 거의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하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3분의 1 매도한 거 매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리가 대응을 할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목표가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10만원에서 기업의 가치가 30만원인 걸 우리가 알았어. 근데 30만원까지 끌고 가는데 시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대응이라는 걸 해야 돼요. 10만원, 30만원까지 가는 게 12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 먹어서 그냥 그럼 6개월, 12개월 기다리면 되죠. 그죠? 근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증시가 급락을 하거나 증시가 급등을 했을 때 변동성이라는 게 강하게 생기잖아요. 그쵸? 변동성이 강하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강하게 생기는 것 때문에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 내려갔을 때 분할 매수. 이걸 해야 돼요. 왜? 올라갈 때 100% 올라가도요. 내려갈 때 30, 40%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올라가는 흐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큰 파동이 아니에요. 큰 파동이 아니다. 100% 올라가고 30, 40% 조정받는 파동이 아니에요. 이 상승하는 파동 속에서의 조정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큰 추세에서 상승하는 파동 속에 있는 추세가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간 상태에서 강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다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갈 거예요. 자, 지금 구간 유한양행 내가 제대로 된 판단 안 하고 있거나 내가 유한양행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 제대로 된 매수 타점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유한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기셔서 지금 구간 정확하게 타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하는 거냐면 무조건 간다,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내가 정말 유한 향행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챙기고 저는 기회라는 건요. 많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FDA 승인 받았고 마일스톤 로열티 받는다. 이 부분이 이미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시가총액 20조에 대해서 말하다 말았는데 이 매출 자체가 만약에 6.5조를 누가 예상해요? 존슨앤존슨이 예상해요. 자, 미국 시장은요. 이런 컨센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사기치지 않아요. 6.5조 시장 가져올 거라면 가져올 수 있는 애들이요. 아까 시가총액 500조짜리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 6.5조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6,500억에 대한 뭐요? 로열티가 발생되겠죠. 그죠? 팔았으니까. 로열티가 뭐냐면
이 존슨앤존슨이 이 렉나자 리브리반트를 팔았을 때 유한양에 들어오는 돈이요. 로열티 10% 정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6,500억이란 말이야. 여기서 오스코텍과 6대 4로 나눠 가져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6대 4로 나눠 가준다고 하면은 650 곱하기 6하면 얼마죠? 거의 4천억이죠. 4천억. 기존에 유한양이 벌고 있는 돈은 얼마요? 1,000억이죠. 5천억이요. 그러면 5천억. 자, 5천억에서 곱하기 뭐 하면 돼요? 곱하기 밸류에이션 50배 들어가면 됩니다. 25조. 쌤 무슨 근거로 밸류에이션 50배를 줘요? 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떤 회사예요? 우리나라 1,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쵸? 얘네들이 1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6천억. 얘가 얼마야? 삼바가 1조 3천억. 이렇게 돼요. 근데 얘 시가총액 얼마예요? 시가총액 70조. 자, 70조인가 아마 80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셀트리온이 번 시가총액 얼마요? 시가총액이 얘가 42조 정도? 한 7천억 벌었을 때 이 정도 돼요. 밸류가 몇 배요? 50배 정도 된다는 거야. 이 회사들이 5천억 50년을 벌어야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가총액. 그게 뭐예요? 바로 퍼라고 하죠. 멀티플이 50배라는 겁니다. 자, 유한양행은 지금 이제 국내 최초 항암제 승인 기업으로서 뭐가 된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따라잡는 회사로 됐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제약사 평균 PER 퍼가 50배, 멀티플 50배 줍니다. 그죠? 그러면 유한양행 50배 주면 아까 얼마? 25조. 지금 얼마예요? 지금 10조예요. 2배 더 가야 된다. 이 논리가 저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유한양행 관련돼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9201 자 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유한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무료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 구간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뭐하자? 무조건적으로 들어오셔서 절대 손해보시는 거 없을 겁니다. 도움받으면 도움 받으셨을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만 들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인원 680명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인원을 최대한 가려서 받는 것은 1000명부터 가려서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유한여행 관련된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전 될 것 같아요. 아마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유한여행 관련돼서 내가 이러한 기법들 어떻게 10만원부터 분할 매수해서 91,000원까지 깔끔하게 바닥권까지 매수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기법들 전부 다 말씀드릴 건데 내가 정확하게 유한여행 관련돼서 이러한 기법들 전달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뒤쪽에 기법 영상까지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꼭 들어오시고요. 이 기법도 보세요. 이 기법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